저는 늘 짜증이 나고 때론 화가 나요. 주변의 사람들은 다 마음에 들지 않고 불평불만이 많아요. 엄마가 늘 불평불만이 많으셔서 정말 싫었는데 이제 와서 보니 저도 불평불만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가족들도 다 마음에 들지 않고 하는 일마다 되는 게 없어요. 남들도 다 그런 줄 알았는데 별거 아닌 일에 행복해하고 감격하는 사람들을 보면 좀 신기해요. 저의 불평불만은 뭐가 문제인 걸까요? 현재 느끼고 계신 불만과 화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삶의 여러 요소와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진지하게 고민하시고 문제를 개선하고자 노력하려는 태도는 이미 첫걸음을 내디딘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이 불평불만이 많다는 점을 깨닫고 이는 어머니의 영향일지도 모른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 대한 기대와 현실이 맞지 않아 불만이 생기며 또 자신의 문제를 파악하고 행복을 찾고 싶다는 고민을 하고 계신 상태입니다. 어머니의 불평불만을 어릴 때 자주 접했다면 그것이 무의식적으로 내면화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외부 환경의 영향을 받아 자동적인 반응을 하는 것이지요. 이런 영향은 개인의 성격 형성과 삶의 태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사연자님의 타인의 모습을 관찰하여 별거 아닌 일에 행복해하는 사람들을 보며 스스로 문제를 인식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려는 노력을 하고 계시다는 점에서 큰 가능성을 갖고 계십니다. 사소한 일에 화가 나거나 불만이 생기는 것은 과거의 영향으로 형성된 자동사고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신과 타인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 이상과 현실의 괴리감으로 기대와 현실이 일치되지 않고 기대한 만큼 결과가 따르지 않거나 남들보다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고 충족되지 않을 때 불만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감정을 알아차리고 적절히 해소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가족이나 주변 사람이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느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자존감을 높이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자기 대화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세요. 나는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을까? 라며 자책을 하거나 모든 문제를 외부 탓으로 돌리다 보면 부정적인 자동사고의 악순환의 쳇바퀴에 빠질 수 있습니다. 행복은 관념이라서 손에 잡히는 것은 아닙니다. 관점을 달리 보면 행복이 생각보다 가까이에 있답니다. 행복해하는 사람을 보면 신기하다고 느끼는 것은 행복을 어떤 특별한 성취와 같은 큰 사건으로만 생각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행복을 소소한 것에서 찾는 사람들은 기대치가 낮거나 마음가짐이 유연해서 더 쉽게 만족을 느낍니다. 불평불만을 줄이기 위해서는 먼저 나의 감정을 인식해야 합니다. 내 마음에 어떤 감정이 올라오는 것은 옳고 그른 것이 없습니다. 감정이 찾아왔을 때 지금 무엇 때문에 이런 감정이 들지? 라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감정일기를 추천합니다. 감정이 찾아온 사건을 먼저 기록하고 그때 느낀 감정을 한번 적어보세요. 그리고 타인에게 말하듯 나의 감정을 위로하거나 다스리는 글을 써보세요. 무엇이 나를 화나게 했는지, 이 상황에서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감정을 알아차리고 분석하면 통제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감사하는 습관을 가져보세요. 매일 사소한 것이라도 3가지씩 감사한 일을 기록해보세요. 예를 들어 오늘 날씨가 좋아서 산책하기 좋아서 감사합니다. 처럼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기대를 조정해보세요. 자신과 타인에 대한 기대치를 현실적으로 설정하세요. 완벽함이 아니라 노력하는 그 과정을 칭찬하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나의 장점을 찾아보세요. 의외로 단점은 잘 찾는데 장점을 찾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장점 찾는 것이 어렵다면 나의 단점을 먼저 찾고 그것을 장점으로 바꾸는 연습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
나는 게으르다가 단점이라면 나는 쉬는 방법을 안다. 나는 나에게 휴식을 줄 아는 사람이다. 등등으로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좀 억지스럽게 들릴지 모르지만 이것은 동전의 양면성과 같은 원리입니다. 앞과 뒤는 다르지만 동전은 동전이니까요. 같은 자신의 모습을 장점으로 볼 것인지 단점으로 볼 것인지는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일을 줄여보세요. SNS가 활발해지면서 우리는 타인의 삶을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습니다. 행복은 상대적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타인의 삶과 나의 삶을 비교하면서 우리는 급격하게 비교하며 자책하거나 혹은 더 나아지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될 때가 많습니다. 남과의 상대평가가 아니라 자신을 절대평가하며 나의 작은 성취와 발전에 집중해 보세요. 기분 좋은 순간을 주목해 보세요. 연세대 심리학과 서웅국 교수님은 행복이라는 앞정을 많이 깔아두라고 하셨어요. 행복은 즐거움의 강도가 아닌 빈도라고 하셨습니다. 큰 성취가 아니라 작은 것에서 감사하고 행복을 찾는 사람은 하루의 작은 즐거움에서 행복을 느끼게 된답니다. 긍정적인 사람들과 교류해 보세요. 내 주위의 사람들을 한번 관찰해 보세요. 어쩌면 주위에 부정적인 에너지가 많은 사람을 만나고 있다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의식적으로 긍정적인 대화를 나누는 사람들과 연결이 되는 노력을 해보세요. 주변 환경이 나의 감정에 큰 영향을 준답니다. 불평이 지속되고 삶의 질에 큰 영향을 준다고 느낀다면 상담을 통해 억눌려진 감정을 해소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썩은 우유가 터지는 것처럼 음식 쓰레기를 치우지 않고 묻어두기만 하면 악취가 나는 것처럼 불만의 뿌리를 파악하고 제거를 하면 마음이 더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 가장 존경받는 3대 기업가 이나모리 가즈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멋진 인생을 사는 사람의 사고법은 항상 긍정적이게 마련이다. 그들은 남들이 재앙이라고 느낄 만한 사건까지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자신의 성장시킬 좋은 기회로 여기며 감사하게 생각한다. 그러다 보면 실제로 아무리 암울한 인생도 분명히 조금씩 나아진다. 긍정적인 태도는 삶의 어려움을 성장의 기회로 바꾸는 힘을 줍니다. 고민과 변화의 의지는 이미 긍정적인 시작입니다. 작은 변화에서부터 시작해보세요. 하루하루 자신을 돌아보며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축복합니다.